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수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연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주민이 조합 설립 대신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이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워진 데다 분양시장 침체와 PF 대출 금리 인상으로 사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44%로 지난해 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이 들면서 눈물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좀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공감 능력이 늘어나서 눈물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제 주변에 7살 아들을 키우는 한 엄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 돌잔치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기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공감이 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우리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감 능력 100%에 또 다양한 전문 지식까지 갖추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저희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정말 많이 포근해졌는데 또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도 앞이 좀 뿌옇게 먼지가 낀 것 같은데 그런 날씨에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화요일 함께해 주실 전문가인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세종국토개발의 전흥성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화요일 앞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말끔히 화요일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주 화요일 일부 이 시간 전은성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대표님과 함께 좀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의 고민 그리고 시름은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베스트 3 고민을 오늘 대표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가 보고자 해요. 대표님 어떤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랑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상담하러 찾아가지 않으셔도 이런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3가지로 오늘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갖고 계시는 고민 3가지를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재개발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재개발이 굉장히 핫해요. 예전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밖에 없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지 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심지어 뭐 모아주택 타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개발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나도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 어떨까를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는 것보다 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은 내가 입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집을 살 수 있으면은 집을 사라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직장 근처에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애들 학군이 있는 곳에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투자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집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근에가 투자성이 없다라면은 전세를 살면서도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6억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살 겁니다. 집을 매입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두 번째, 6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3억은 전세를 살고요. 나머지 3억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으로 주택을 재개발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투자를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6억이라는 돈으로 순수하게 투자는 안 하고 집을 사는데 둘 다 레버리지는 집을 사는 비용과 투자를 할 때 비용만큼의 대출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억이라는 돈으로 전체 금액 말고 각각 3억씩 대출을 얻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억에 대한 대출을 얻고요. 3억 대출.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전세를 3억을 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의 돈이 되겠죠. 그래서 6억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6억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순수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가를 보유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 3억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을 경우에 3억에서 전세를 끼고 6억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6억이라는 돈이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내가 전세를 사는 돈, 이 3억, 이 전세를 사는 돈은 돈을 벌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어나는 돈이 아닙니다. 6억에서 절반만 나눠가지고 3억에 전세를 끼고 산 6억이라는 집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불려지는 돈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자가를 매입했을 때는 뭐 6억에서 3억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9억의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9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을 건데 각각의 이제 상승률을 봤을 때 내가 좀 자가를 갖고 있을 때는 만약에 얘가 10%가 오르면 우리가 얼마를 봅니까? 10%가 오르면은 9천만 원을 보는 것이고요.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얘가 15%를 올라야지만이 9천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야지만이 금액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똘똘한 집을 사가지고 꼭 투자를 아니더라도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6억짜리를 사고 3억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9억짜리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억짜리보다 1.5배의 어떤 규모를 키웠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덜 오르더라도 수익은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요즘에 재개발 하면서 너무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본인 집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리고 기초를 쌓을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투자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돈은 버는 금액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세테크도 할 수가 있어요. 집이 한 채일 경우에 거주를 하면서 지금 뭐 거주 요건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비과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3억짜리의 전세를 사는 것보다 9억짜리의 집에 사는 것이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단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나 학교가 좋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할 수 있고 통학할 수 있는 곳이 투자성이 굉장히 좋을 때는 집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집으로 대해서 집에 의해서 집의 규모를 키워가지고 돈을 나누지 말고 집의 규모를 키워서 수익률이 조금 덜 하더라도 조그만 금액이 투자된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좀 수익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들이 있죠. 뭐 지방 도시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보통 오를 때는 중심지부터 올라다가 떨어질 때 보면 외곽부터 오르는데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외곽에 집을 사면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전세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세를 사시면서 투자는 그냥 도심에다가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도심에다가 집을 마련을 우선 해놓고 기초를 잘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은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곳들 또는 직장에 우리가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 자체가 투자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는 그냥 임대차로 거주를 하시고요. 나머지 돈은 현재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집을 사야 할지 전세를 살면서 재개발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인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기의 거주지가 지금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규모를 키우실 거냐 아니면은 거주지가 지금 투자성이 없다라면은 구분을 해가지고 일부 금액은 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금액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많이 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모르는 곳은 두렵고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개발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시야 좁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아는 곳 아니면 투자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충고를 해드려요. 어떤 충고를 해드리냐면은 본인이 아는 곳만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뭐 얼마 전에도 명절이었지만 집에 딱 오면은 그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투자성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해. 이제 시골 갔다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해.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동네가 익숙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네 참 살기는 좋은데 집값은 안 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그냥 살다 보면 사람은 적응을 하게 돼 있고 만족을 하게 돼 있고 거기가 그냥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가 좁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곳은 두렵고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개발 추진하는 곳에 있어서 구입하려고 한다.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질적인 예인데 광명에 재개발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광명에 재개발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구로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광명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는 그 인근 지역의 구로에 대해서 좀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모든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일 수도 있고요. 재테크에는 크게 사람들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요즘에 나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내 몸만 벌어서는 안 되니까 내 돈도 좀 돈을 벌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로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이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나도 벌고,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도 있고 돈에 대한 대가도 두 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건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지라는 게 내 삶에 만족을 하면 그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도 됩니다.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좀 많은 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은 신분 상승을 한다든지, 뭐 신분이라는 말을 지금 쓸 때는 아니지만은 시기적으로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하튼간에 뭐 계급 간의 계층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격차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격차라는 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의 본성인데, 우리가 지금은 대학교도 다 졸업해 있고 직장도 다니는 상황이고 애도 나 있는 상태에서 내 삶이 앞으로 다 어떻게 지나갈지 보이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바로 바뀔 수 있고 내가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재테크라는 게 아마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진짜 앞으로 상속을 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 재테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떤 계층 간의 이동, 뭐 주거 사다리라고도 하잖아요. 계층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첫 방송이니까는 제가 저를 뭐 잘 알고 질문하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의를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재테크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에 대해서 자기 재산들을 보면은요, 진짜 직장에 대해서 급이 높으신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낮은 분들보다. 근데 대부분 본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돈들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뭐 또 직급이 좀 낮으면은 사회적인 계급을 유지하는데 크게 돈이 많이 안 나갑니다. 뭐 골프를 치거나 뭐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 할 일도 많지 않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나중에 재산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에 따라 마지막 재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뭐 의정부에 집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은 옛날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대지가 넓은 주차장이 많은 차를 아무데나 잘 댈 수 있는 뭐 개포주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마지막에 재산 가치는 진짜 지금 현재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목표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명에서 구로로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광명에 집을 살다가 구로에 새 집이 생겼을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동을 하는 정도밖에 투자성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광명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금액만 허락을 한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좀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로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해서 지방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국구 부동산이라고 안 합니다. 전국구 부동산의 어떤 지역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곳들, 뭐 예를 들어 뭐 용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강남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한강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진 단어들에 지방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서울에 집을 살려고 구로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광명에 살거나 뭐 또는 뭐 인근에 금천구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전국구 부동산이 아니라 지역구 부동산이에요. 이런 데들은 지역구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데에 대한 속도도 정해져 있고 오르는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산이나 강남이나 뭐 한강변 이런 데들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데들은 호재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신문에 언론부터 먼저 나옵니다. 언론에 먼저 나오면서 용산에 민족공원이 생긴다, 용산에 국제업무지구 생긴다, 강남의 재건축이 지금 화랑이다, 또는 강남의 재건축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규제를 한다 등등의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지역들이 먼저 나오면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번 호재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인근에서만 투자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은 지역은 같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숫자가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오르는 속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치도 훨씬 더 높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기가 아는 것들을 빼고 이렇게 전국구에서 모일 수 있는 부동산에 좀 마음을 열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계층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희망도 넣어드리고요, 자신감도 넣어드리고 용기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한번 마음가짐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오늘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곳은 두렵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담 많이 가져보시고 저희 방송 뭐 지금 주중에 계속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과 맞는 분과 상담 많이 하시면서 용기를 좀 가져보시고 시야를 넓히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2번 질문을 오늘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액은 모자라고 또 용산 투자하고 싶어요. 용산 뭐 많이들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액이 모자라요. 근데 아파트를 막 사고 싶어. 용산을 투자하고 지역적으로는 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고 또 지역을 택하라고 하면은 또 전국구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용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처럼 시야 반대예요. 시야는 많이 넓어져 있는데 자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금이 없어서 시야만 넓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까 2번 설명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으면서 시야가 좁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고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욕망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하시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를 정말로 한다면은 자기가 못하는 꿈을 너무 크게 갖는 것보다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쳐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나의 돈이 이렇게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라고 뻗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상품도 내가 알고 있고, 뭐 건물이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세대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뭐 단독주택이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뭐 지방에 토지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뭐 좋아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 꿈일 수도 있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내가 못하는 것은 자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됐을 때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돈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꿈만 계속 커지다 보면은 항상 그 자리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들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건 또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곳에 최적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견문도 넓혀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황된 꿈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곳이 더 순발력 있게 내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곳에서 더 순발력 있게 또
매각을 하고 또 차익을 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저희 방송 보시고 상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유형들로 인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10개 정도 하다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 하면 세 번 정도의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시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전은송 대표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서 와서 하시는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좀 큰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내 상황에 맞는 거주 지역이나 그리고 내 투자 자금에 맞는 계획들을 좀 하나하나 세워봐야 할 텐데 누구나 저희는 언제나 1대1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 세 가지 질문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그 대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 많이는 많이 못 해드리고요. 저는 좀 현장에 좀 많이 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세미나를 위주로 사실은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분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5분만 여러분들의 고민 깊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상담을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는 전화 주셔서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방송 중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래에 나오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은 선택된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5분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1대1 대면 상담 참여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여러분 상황에 맞는 알찬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선착순 5명에 들지 못하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방송 시간에 저희와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작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한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본 곳이 있는데 본 곳이 이제 용산구 후암동인데 네. 뭐 부동산을 방문하니까 이제 전세를 놓고 투자 금액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 부동산에서는 예전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제 추천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어쩐지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서 이제 갭 투자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3억의 여유 자금으로 이 용산 후암동에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의 네네. 도움 받아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차적으로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규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 경험치인데 규제는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과도한 규제를 완화를 해요. 네네. 뭐냐면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이라는 건 어떤 적시적소의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과다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에프킬라로 파리를 죽이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한 방에 딱 뿌려가지고 그 파리를 맞춰서 딱 죽일 수 없어요. 파리나 모기나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는 얘를 죽일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뿌려야지만이 파리나 모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같은 경우도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딱 한 방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살아납니다. 잘 안 살아나는데
결국은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그 수많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갖고 과도하게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살아나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진짜 바로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밀짚 모자는 겨울에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지금 규제 완화했는데 시장이 잘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규제 완화가 끝났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수많은 정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오자마자 몇 개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꿈쩍도 안 한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먹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온 규제 완화가 시장에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한 규제 완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1차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금이 부동산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봄, 여름이 올 때 밀짚 모자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해 드릴 거고요. 네네. 후암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후암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즘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 묶어서 그랬잖아요. 네네. 상급지로. 근데 요즘은 또 규제가 안 풀려가지고 용산까지 해가지고 네. 같이 진행 중인데 네. 이쪽 지역에 이제 뭐 용산공원 근처고 해가지고 네네.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 얘기 듣고 한번 가보긴 했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은 얘까지 풀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얼마나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좋으면 규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규제를 푸는 곳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이고 현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니까 아직도 안 풀고 있냐, 아직도 못 푸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은 그래 빨리 풀어갖고 안 좋은 것도 빨리 살려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 분위기에서도 풀면은 진짜 큰일 날 정도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안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적으로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런 마인드면은 투자 시기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은. 네. 그래서 투자 시기 지금으로 잡으시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되는데 용산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용산은 좀 크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용산의 투자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업무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 업무 중심의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그냥 주거 중심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업무 중심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곳은 사실은 주거 중심 투자지예요. 업무 지역의 투자처와 주거 중심지 투자처 두 군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데 도움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한번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용산구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계를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아마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아마 용산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산구인데 용산구는 크게 보면은 이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좌측편과 우측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좌측편이 지금 1번에서 말하는 업무 중심 지구의 투자처예요. 왜냐하면은 이 용산을 조금 용산구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서울시 정책과 비추어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용산 바로 밑에 여의도라는 거 보이죠? 네. 여의도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여의도라는 곳이 여의도라는 곳은 이제 국제 금융지구로 금융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용산에서 조금 더 용산과 붙어 있는 중구 쪽에 해당되는 서울역 쪽에서는 지금 지금 강남의 코엑스 같은 경우
코엑스 같은 곳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제금융도시와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서울역에 강남의 코엑스 같은 규모가 들어오는 이 지금 이 축 자체가 지금 앞으로의 경제축, 서울의 경제 중심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여의도에서는 강북으로 빠져나가는 이 대교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강대교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마포대교가 있고 이 원효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교를 넘어야지만이 국제업무지구도 지날 수가 있고 원효대교를 통해서 원효대로를 통과해가지고 원효대로를 통해서 서울역 쪽으로 가면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되는 코엑스 부지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 있어서 또는 서울에 있어서 경제축이 될 곳이 국제금융지구와 연결되는 원효대교 그리고 국제금융지구에서 원효대교를 바로 넘어가면은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를 지나서 원효대로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에서 이 축이 앞으로의 경제축이 될 것 같고 그쪽 인근에 붙어 있는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일대가 경제축의 중심이 되는 핵심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업무 중심 쪽으로는 서계동부터 청파동 일대에 지정된 곳들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로 투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파동 일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후암동 쪽인데 후암동은 숙대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이 힐튼 호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혹시 네. 이쪽 길 잘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숙대입구역에서 이 힐튼 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편을 서우암동이라 그러고 우측편을 네. 동우암동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3억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아마 동우암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서우암동은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정으로 확정돼 있다는 게 좀 웃긴 말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시면은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아예 적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네. 정비구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최소한 6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억이면 동우암동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서우암동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일단은 풀려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남산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남산 주변 지역 고도 제한 풀어준다라는 기사들 보신 적 있습니까? 네네, 본 적 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동암동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그동안에 지금 거의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동우암동일 것 같아요. 네. 서우암동과 동우암동은 입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우암동은 좌측편에 서우암동은 풀려 있고 높이 제한이 풀려 있고 완화가 되어 있고 동우암동은 지금 20m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남산에서 물을 이렇게 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다 모이는 곳이 사실 이 용산고등학교 일대예요. 용산고등학교 그 말은 뭐냐면은 용산고등학교의 일대가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는 좀 높이 지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동우암동 쪽에서 가장 유력한 곳이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동우암 3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가 남산에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다 모이는 곳이 동우암 3구역 일대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지금 답사를 다 해보고 했을 때 지형적으로 우리가 지형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는 이쪽 일대가 투자성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규제는 피하고 싶고 좀 업무 중심지로 가고 싶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금융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청파동 일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후암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후암동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도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 네. 현재는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지금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푼다라는 이런 지금 기사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후암동 쪽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암동도 꽤 큰 면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대가 낮은 현재 동호암 상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3억으로는 한번 두 양쪽을 잘 비교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상담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자세하게 좀 일러드린 것 같아요. 우선은 용산 지역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입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아들이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게 돼서 네. 조금 집을 약간 줄여가지고 좀 자금 만들어서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네. 근데 뭐 금액이 많지는 않고 네. 그 합정동 쪽 빌라를 보고 온 게 있어요. 네. 예, 거기가 있는 상수역하고 합정동 부근에 빌라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네. 그 지역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지역 좀 어떤지 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방으로 좀 발령받으셔서 내려가기 네. 전에 서울에 좀 투자를 해놓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자금 만들어 보려면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억으로 말씀 주신 이 합정동 쪽에 다세대 주택 투자해보면 어떨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 3억으로 상수역에서 합정역 사이 일대를 한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예. 진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억이면은 갭 투자로 강남 상구의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참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3억으로 진짜 아파트를 하기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만 고르면 아파트 못지않은 어떤 투자 상품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네. 상수역부터 합정역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대를 보시면은요. 이쪽에 특별히 뭐 연고가 있거나 이쪽에 거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네. 저랑 지금 거주하는 데랑은 좀 멀기는 한데 네. 그래도 한강 근처 좀 가깝고 해서 네네. 나중에 좀 좋아지면 네. 거기도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좀 한강을 큰 틀로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됐네요. 자, 한강을 한번 큰 틀로 한번 보면은요. 위에 한번 상단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있는데 다세대 하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알 겁니다. 아마 제일 싼 게 한 15억 정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번 다세대 금액만 20억 정도에 나와요. 빌라, 우리가 아는 빌라가. 그리고 그 옆에 요번에 자양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요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면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들이 투룸짜리 전용 한 10평짜리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죠. 예,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말고는요. 이제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유엔빌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의 주택들이고 여기는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부이천동이고요. 여기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 마포 쪽에 다 아파트 돼 있고 광흥창역 아파트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쭉 이쪽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다 고가의 주택들만 자리를 잡고 있고 성수동 지금 미개발지인데 고가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양동 요번에 고가로 자리를 잡았고
사실 자양 이동의 일부 이 잠실대교를 지나면서 일부 지역들 빼고는 나머지 개발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상수역부터 합정역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당인리 발전소라고 알고 계시죠? 네네, 알아요. 당인리 발전소 자체가 지금 모든 것들이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쪽이 다 공원으로 지금 변모가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그 터빈기가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 대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편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있었다면은 예전에 2009년도 제가 날짜도 안 까먹는데요. 날짜를 안 까먹는 사연은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2009년 1월 19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 밀집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중에 전략정비구역으로 발표를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성수동과 이 합정동 일대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를 했던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또 누굽니까? 같으시죠? 같죠. 지금? 그러면은 네.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면 이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히 그분에 대한 정책을 예견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같은 분이 계속 시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시기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것이 확정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확정되면 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리고 안 되겠죠. 예,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던 재개발을 할 때는 보통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뭐 2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대도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든지 여러 가지 방식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개발의 방식보다는 어디에 입지를 선택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은 여러 가지 방식대로 어디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선택할 것은 입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입지는 개발 방식과 다르게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에 나만에 대해서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합정동은 입지적으로 아주 잘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네.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강의 처음에 할 때 좀 언급했던 그 한강변이라는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합정동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정확한 지번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다면 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02-2638-3976번 무료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은성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1:1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찾아올 곳은 신사역에서 내리시면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제 논현동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이용하시면은 저희 사무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방송 중이나 또는 방송이 끝나더라도 2638-3976 전화 주시면 계속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담 접수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민되시고 저도 시간을 내고 시청자분도 시간을 내셔야 되잖아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전화를 주신 거로 제가 알고 그 귀한 시간에 제가 걸맞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고민 많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들 많이 주시고 상담 받으셔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사역 근처에서 진행된다 알려드렸지만 꼭 전화로 예약을 잡고 가셔야 또 대표님이 또 사무실에 계실 수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6번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